저 역시 10년 전 난청 초기 증상을 겪었을 때 정말 큰 당황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상담하던 분들의 말소리가 자꾸 놓치고 연구실에서는 동료들이 제게 좀 더 크게 말씀해 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40년간 노인성 난청만 연구해온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청각신경과학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박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85세인 지금도 저는 연구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또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30대 젊은 연구원들보다 더 예민한 청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넘기면 점점 뇌가 위축되고 결국엔 가족과의 대화, 일상의 기쁨까지 사라지게 돼요. 많은 분들이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끼거나 포기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10년 전 위기를 극복한 실제 방법,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보청기 없이도 청력을 회복하고 가족과 자유롭게 대화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화가 끊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외로움과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다음 장에서는 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의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90세 김종배 어르신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거의 모든 대화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손자가 이야기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식사 자리에서도 혼자 조용히 계셨죠? 가족들 말로는 3년 전부터 TV 볼륨이 커지더니 이제는 전화통화도 못하고 친구들 모임도 나가지 않게 되셨다고 해요. 말수가 줄어들고 점점 우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과의 관계까지 멀어졌습니다. 어르신의 딸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전엔 참말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혼자 앉아 계신다고요.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해도 그냥 웃기만 하시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충 넘어가시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10년 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배 어르신의 청력 검사 결과를 보고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 자체는 손상이 크지 않았고 뇌의 청각 처리 능력도 살릴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6개월 뒤 어르신은 보청기 없이 손자와 30분 넘게 대화하며 웃음을 되찾게 되셨습니다. 90세에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청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청력이 떨어지면 우리 뇌와 귀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대화가 힘들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청력 저하와 직접 연결되는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진행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귀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뇌와 귀가 함께 변화하면서 대화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주파 소리부터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여성 목소리, 새소리, 자음 소리부터 점점 뿌옇게 변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음인데 자음이 안 들리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60% 이상이 고주파 청력 손실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만난 78세 박영순 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영순 님은 며느리 목소리가 웅얼거려서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발음이 안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의 고주파 청력이 떨어진 거였죠. 하지만 4개월간 고주파 소리 듣기 훈련을 하신 후에는 손녀의 노래까지 또렷하게 들린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할까요? 매일 아침 30분씩 새소리나 높은 음의 클래식 음악을 편한 볼륨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볼륨을 키우지 마세요. 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크기로 꾸준히 듣는 게 핵심입니다. 요즘 여성 목소리나 새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고주파 청력부터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말소리 구별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태, 이게 바로 말소리 구별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귀로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뇌가 그 소리를 해석하는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노인성 난청이 있는 사람일수록 뇌의 언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발표했죠. 82세 이순덕님은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할 땐 아예 포기하고 조용히 계셨다고 해요. 가족 모임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서 그냥 웃기만 하셨대요. 그런데 선택적 듣기와 기억 연결 훈련을 통해 다시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동시에 말해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들으신다고 하세요. 이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TV에서 특정 단어나 문장을 찾아내는 듣기 연습, 들은 내용을 요약해 보는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장을 들으시면 좌절감이 생길 수 있으니 쉬운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뉴스 앵커의 또박또박한 말부터 듣고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거예요. 혹시 대화는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뇌의 언어 처리 능력을 다시 살려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잡음 속에서 말소리를 분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카페나 식당처럼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대화를 거의 포기하게 되는 경우 많죠. 이건 뇌의 잡음 분리 능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대화가 되는데 배경 소음이 있으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노인의 70% 이상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 집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76세 최명자님은 가족 모임에서도 혼자 소외감을 느끼셨지만 잡음 분리 훈련으로 식당에서도 손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는 게 즐겁다고 하세요. 이 훈련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1단계로 잔잔한 음악을 틀고 대화 연습을 하고 2단계로 TV나 라디오를 켜놓고 연습하고 3단계로 실제 시끄러운 식당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끄러운 환경에서 시작하면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하세요.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가 유독 힘들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잡음 분리 능력을 키워야 할 시점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청각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방금 들은 말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청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청각 기억 회로가 약해진 겁니다. 전화번호를 들어도 바로 잊어버리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리게 되죠. 제가 만난 80세 정민호님은 손자가 심부름을 시켜도 부엌에 가면 뭘 가져오라고 했는지 까먹는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치매인 줄 알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런데 청각 기억력 훈련을 3개월 하신 후에는 장볼 목록도 귀로 듣고 다 기억하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이 훈련은 간단합니다. 전화번호를 듣고 따라 말하기, 짧은 문장을 듣고 10초 뒤에 반복하기, 장보기 목록을 듣고 외우기 같은 거예요. 처음엔 3개 단어부터 시작해서 점점 5개, 7개로 늘려가는 겁니다. 방금 들은 말을 자꾸 잊어버리신다면 청각 기억력 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번째 변화는 청각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화를 오래 하면 금방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귀는 자동으로 소리를 걸러내는데 청력이 떨어지면 뇌가 일일이 소리를 분석해야 해서 금방 지치는 겁니다. 72세 강수진님은 손주들이 놀러 오면 30분만 대화해도 머리가 찌끔거리고 피곤해서 쉬어야 했대요. 그런데 청각 집중력 훈련을 하신 후에는 2시간 넘게 대화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하세요. 비결이 뭘까요? 뇌가 효율적으로 소리를 처리하도록 훈련한 겁니다. 청각 집중력을 키우려면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분 대화하고 쉬고 15분 대화하고 쉬고 이렇게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하세요. 입모양을 보면 뇌가 소리를 해석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대화를 조금만 해도 금방 피곤해지신다면 청각 집중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가 뇌와 귀가 함께 바뀌는 노인성 난청의 5가지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만 나빠져도 나머지가 줄줄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씩 개선하면 나머지도 함께 좋아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법을 한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고주파 소리 노출 훈련입니다. 청력도 근육처럼 훈련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살아남은 청각세포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귀에는 아직 살아있는 청각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새소리, 클래식 음악의 높은 음역대를 매일 30분 듣는 거예요. 자연소리 앱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새소리 앱을 깔아서 아침마다 들으시면 됩니다. 큰 소리는 피하시고 아침 시간처럼 조용할 때 하세요. 볼륨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설정하시고요. 제가 만난 74세 김영희님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30분씩 들으셨어요. 처음엔 거의 안 들렸는데 2주 뒤부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니 3개월 뒤에는 어떤 새가 우는지까지 구별하실 정도가 되셨대요. 혹시 오늘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고 새소리 듣기, 이것만 해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발음 구별 훈련입니다. 차, 자, 사, 바 같은 비슷한 자음을 구별하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 개선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비슷한 발음들이거든요. 사과인지 자과인지 차인지 자인지 구별이 안 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게임처럼 진행해 보세요. 손주가 차, 자, 사를 랜덤으로 말하면 맞추는 거예요. 처음엔 틀려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점점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발음 따라하기, 발음 퀴즈 놀이, 자음 구별 연습 이런 게 다 도움이 됩니다. 68세 박철수님은 손녀와 발음 게임을 매일 10분씩 하셨어요. 처음엔 손녀가 말한 단어의 절반도 못 맞추셨는데 한 달 뒤에는 거의 다 맞추실 정도가 되셨대요. 요즘 단어를 자꾸 헷갈리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족들과 함께 발음 게임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실천법은 뇌청각 처리 훈련입니다. 청력만큼 중요한 것이 뇌의 해석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살아있어야 말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귀로 들은 소리를 뇌가 빠르게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말이죠. 어떻게 훈련할까요? TV 속 단어 골라내기, 들은 문장 요약하기, 전화번호 듣고 따라 말하기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TV 뉴스를 보면서 앵커가 말한 핵심 단어 3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지만 하루에 10분만 하셔도 한 달 뒤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피곤할 때는 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리해서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컨디션 좋을 때 집중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잘 안 이해되시는 순간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뇌청각 처리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잡음 분리 훈련입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필요한 소리만 골라 듣는 능력을 다시 살리는 훈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상생활에서 조용한 곳은 거의 없거든요. 가족 모임도 식당도 시장도 다 시끄럽습니다. 이런 곳에서 대화를 못하면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단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1단계는 조용한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집에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가족과 대화하는 거예요. 2단계는 TV 소음을 추가합니다. TV를 작은 볼륨으로 켜놓고 대화하는 겁니다. 3단계는 실제 식당에서 대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처음부터 시끄러운 식당에서 하시면 스트레스만 받고 효과가 없습니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습관도 함께 들이세요. 입모양을 보면 뇌가 소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9세 이경자님은 2단계별 훈련을 3개월 하셨어요. 처음엔 집에서 라디오 틀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손주들 생일 파티 같은 시끄러운 자리에서도 대화를 즐기신다고 해요. 식당이나 모임 자리에서 대화가 유독 힘드시다면 꼭 해보셔야 할 훈련입니다. 5번째 실천법은 일상 대화 회복 훈련입니다. 청력은 나아졌는데 대화는 여전히 어려운 경우 심리적 위축과 대화 습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화를 피해왔다면 다시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확인형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들렸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세요. 핵심 단어 중심으로 듣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말을 다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단어 몇 개만 잡아도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상황을 예측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면 못 들은 부분도 추측할 수 있거든요. 감정 표현 훈련도 필요합니다. 잘 안 들려서 답답하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족들이 이해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줄 겁니다. 전화 통화는 스피커폰을 활용하고 중요한 말은 문자로 받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실수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81세 최순자님은 10년 동안 대화를 거의 안 하셨대요. 청력도 나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화 자체를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대화 회복 훈련으로 용기를 내서 조금씩 말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친구들과 매주 모임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청력은 나아졌는데 여전히 대화가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대화 습관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6번째 실천법은 청력 보호 습관입니다.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사장이나 시끄러운 곳에 가실 때는 귀마개를 사용하시고요. 이어폰 사용은 최소화하세요. 특히 볼륨을 크게 해서 듣는 건 청력에 치명적입니다. TV 볼륨도 가족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맞추세요. 너무 크게 틀면 남은 청각세포까지 손상됩니다. 귀를 자주 후비지 마세요. 귀 속 피부가 상하면 염증이 생기고 청력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귀가 가려우면 병원에 가서 안전하게 청소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검사해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회복법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실천법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귀의 노화가 아닙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지고 뇌 기능까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전신건강 문제입니다.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뇌가 위축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국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90세에도 청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김종배 어르신처럼 보청기 없이 손자와 30분 넘게 대화를 나누고 TV 자막 없이 소리를 듣고 식당에서도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보면 고주파부터 떨어지는 청력을 훈련으로 회복할 수 있고
뇌의 말소리 구별 능력도 되살릴 수 있으며 시끄러운 곳에서도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TV 볼륨은 점점 커지고 가족들과 대화가 끊기고 전화통화도 못하게 되고 친구 모임도 나가지 않게 되고 결국 혼자 고립되어 우울해지는 겁니다. 뇌는 점점 위축되고 치매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게 청력을 방치했을 때 찾아오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 손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가족들과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고 TV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전화로 친구와 수다 떨 수 있습니다.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삶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게 청력을 회복했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단 하나의 변화는 매일 아침 30분 새소리나 클래식 음악의 높은 음역대 듣기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귀가 깨어나고 뇌가 다시 말소리를 잡아내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스마트폰에 새소리 앱을 깔아서 들으세요. 클래식 음악 중에서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같은 높은 음이 많은 곡을 들으세요. 볼륨은 편안하게 너무 크지 않게 설정하시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청력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엔 발음 구별 훈련, 2주 후엔 뇌 청각 훈련, 3주 뒤엔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 훈련까지 단계적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6개월 뒤에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제가 10년 전 그랬고 김종배 어르신이 그랬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청력은 나이와 무관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85세인 저도 지금 또렷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단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의 도움과 격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함께 훈련하자고 말씀하세요. 손주와 발음 게임도 하고 며느리와 대화 연습도 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응원해주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던 87세 어르신이 지금은 기억력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뇌자극 훈련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청력과 뇌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청력을 회복하면 뇌도 좋아지고 뇌를 자극하면 청력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TV 소리를 자꾸 키우고 계신가요?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를 피하게 되시나요? 가족들이 말하는 게 웅얼거려서 잘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회복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청력,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요.